한 달에 한 분씩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교양을 쌓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1월의 게스트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잘 아우, 지냈습니다. 피부가 더 고와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벌써 우리가 1월이 중순에 접어들었는데요. 박사님은 2026년 연초 계획 어떤 걸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작년 연말에 좀 크게 아팠습니다. 정말요? 네. 근데 다들 네. 이 스트레스 때문이다. 뭐 모든 병들이 다 그렇잖아요. 음.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오.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바쁘셨던 걸까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잘 관찰하고 잘 알아차리는 것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네. 하잖아요. 근데 제가 불교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저에게 너무 무심했던 거죠. 아하. 그래서 올해의 계획은 네. 뭐 책 많이 읽기라든가 운동하기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이고요. 네. 잘 알아차리기, 나에 대해서 이것을 올해의 오. 계획으로 세웠어요. 어머나 박사님과 저랑 통한 게 있네요. 아, 저도 그래요? 네. '건강을 보살피자.'라고 생각하면서 알아차림, 깨어 있기. 제가 네네. 깨어 있지 않고 이제 엉뚱한 데에 쏠려 있으면 꼭 탈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또 저와 비슷한 연초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니까 더더욱 반갑습니다. 자, 박사님과 함께하는 2교시 교양 수업도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자, 우리 박사님께서 "불교는 왜 나만 빼고 재밌는 거 해?" 이 강의를 오프라인에서도 이미 하셨잖아요. 그런데 불교 방송에서 하시니까 좀 어때요? 다른 느낌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강의 때는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물론 제가 아주 신나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이 끝나고 나서 "잘 들으셨나? 재밌으셨나?" 이제 궁금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진행자님이 너무 잘 받아주시고 막 아유. 쏙쏙 의미 있는 질문도 해 예. 주셔서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 인현동이 님들께서 첫 주 방송 나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박사님 이야기 너무너무 이렇게 빠져드는 것 같고 박사님이 즐거우셔서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지만 듣는 우리가 더 즐겁다는 그런 문자들이 쇄도하고 있는 너무 가운데 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강의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수강생도 있으실까요? 네. 이게 사실 제가 10 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이 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끝날 때 아쉬워서 '이 동호회 카페라도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음. 했는데요. 그래서 연락처를 아주 소중하게 네. 받아뒀습니다. 이 덕질을 계속하다 보면 덕친이라고 하잖아요. 네. 같은 걸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진짜 큰 행복이죠 인연이거든요. 또. 맞아요. 이거 이제 네. 불교에서는 도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예. 정말 새로운 도반들을 잔뜩 만나는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하는 걸 같이 공유하는 그 기분 정말 행복한 걸 아는데요. 자, 박사님께서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불교 여성 개발인이 주관한 여성불자 108인에 선정이 되신 적도 있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냥 불교를 너무 좋아하는 찐불자 뭔가 마니아이신 줄 알았는데 교계 활동까지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셨어요. 뭐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사실 모자란 점이 좀 많은 사람인데요. 좀 잘 봐주신 덕분에 그렇게 네.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조계종 화쟁위원회 같은 경우는 갈등 조정을 중심에 둔 위원회입니다. 근데 네.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를 하면서 저는 갈등 조정보다 갈등 조장에 어머. 더 잘한다. 거기 제 재능이 있다." 뭐 이렇게 네네네. 얘기를 하셔서 어떤 분위기셨어요? 그때? 다들 그냥 예. 깔깔 웃어 주시더라고요. 스님들은 너그러우시잖아요. 네. 그렇게 인사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그 활동을 하면서 정말 훌륭하신 위원님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네. 참 그런 자리에 뭔가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자리이실 것 같은데 불자로서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총무원장 스님한테 임명장도 받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네. 성덕이다." 맞아, 이런 얘기를 하기도 맞아. 성공한 했었습니다. 덕후.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 불교가 진짜 젊어지고 있고 힙해지고 있다는 게 나날이 갈수록 느껴지는데요. 박사님 관점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불교를 굉장히 젊고 힙한 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네. 그러니까 당시 부처님은 이 고루하고 권위적인 브라만교의 정면으로 대응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불교가 좀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얻게 됐지만 네. 사실 알고 보면 그 혁명적인 씨앗을 품고 있는 철학이자 종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분위기가 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이 분위기가 원래 불교다. 원래 불교죠. 아, 자, 이렇게 박사님과 함께하는 2교시 교양 수업. 불교는 왜 나만 빼고 재밌는 거 해?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를 들어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불교 굿즈 이야기입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자, 사실 이 네. 불교는 굿즈의 천국입니다.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 최애켜 피규어만 해도 정말 많죠. 전국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걸 맞아요. 불상이라고 불상이라고 부르죠. 하죠. 네. 네. 정말 지금 국중박 열풍과 함께 불교 굿즈들도 나오기만 하면 품절될 만큼 지금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요. 자, 요 열풍에 살짝 올라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알려주실 거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기대가 정말 크고요.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염주, 단주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색깔별로 매년 하나씩은 꼭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좋네요. 네. 이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골동품에서 국보까지 이 불교 덕질을 하면 선택권이 정말 한없이 넓어집니다. 네. 물론 선택한다고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냥 눈요기라도 할 수 있죠. 네. 자, 박사님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스탠딩 에그의 노래 듣겠습니다. 나만 알고 싶은 노래. 스탠딩 에그의 나만 알고 싶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인연인가요? 금요일 2부에 함께하는 2교시 교양 수업. 1월엔 북칼럼니스트이자 젊은 불자, 불교 마니아 박사님과 함께하는 불교는 왜 나만 빼고 재밌는 거 해? 자, 이제 오늘의 강의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런데 오늘 주제 저는 근데 부처님께서 원래 무소유를 말씀하신 분인데 우리가 요즘 굿즈 모으는데 한창이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불교 덕질 시작하면서 절에만 가면 정말 욕망이 들끓어서 맞아요. 아니 남들은 마음을 내려놓고 온다는데 난 이렇게 욕망이 들끓어도 되나? 막 굿즈샵 먼저 가고 이제 네. 그 종무소라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요. 사실 부처님은 무소유가 아니라 무집착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유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 소유물에 집착하는 게 네. 문제인 거죠. 이 출가자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옷이나 뭐 바루라던가 뭐 상비약 이런 것만은 가지는 걸 허락을 받았지만 네. 제가자들한테는요 부처님이 막대한 부를 쌓으라고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좀 뜻밖이죠. 네. 단 이 돈을 버는 과정이나 쓰는 과정에서 올바른 자세를 좀 강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무척 세세한 가르침을 남기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이제 말하기를 부인에게 꽃이나 아름다운 물건을 주기적으로 사다 드려라. 뭐 이런 것을 당부를 하셨다고 그렇게도 해요. 말씀하셨어요. 네, 이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여성의 물건을 직접 구입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네. 남편에게 이제 부인은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을 주는 물건이라면 수집해도 부처님이 뭐라고 하진 않으실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집착을 하지 말아라였군요. 이게 우리가 잘못 또 해석을 해서 소유 쪽으로 가니까 괜히 죄책감이 들고 맞아요. 물건을 구입할 때 그런데 자, 그럼 이제 불교 굿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쫙 한번 알려주세요. 이 너무나 다양하고 천차만별이라서 쫙 이야기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듣기만 해도 행복할 것 같아요, 벌써. 일단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피규어가 훌륭하죠. 예. 이제 보통 불상이라고 하는데 국립박물관이나 큰 절에 있는 국보부터 가까운 종무소에 살 수 있는 아주 작은 불상까지 아주 다양한 피규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한동안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로 반가사유상이 예. 엄청 인기였잖아요. 이 불자 아닌 분들도 많이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이 불교 피규어는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좀 부수적인 효과까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색색깔로 한창 유행을 해서 맞아요. 이 제가 봉제 인형으로도 네. 나오고. 저는 제 방에 있거든요. 핑크를 아. 좋아하니까 핑크로 늘 이제 머리맡에 두고 편안하게 잠을 들어야겠다 아, 해서 너무 좋네요.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자, 저번에 가장 좋아하는 불상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불상이요. 네. 정말 좋은 점이 저는 표정과 모든 자세, 모든 것들이 다 각각 달라요. 맞아요. 그 재미가. 네, 네. 우와.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무조건 이제 인연이 닿는 대로 이제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많죠. 네. 부처님도 많고 보살님도 많고 아. 또 나한상도. 네. 네. 그 영월 창녕사터 오백나한님 모시고 한 전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정말 모으려고 작정하면 진짜 끝도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그런데 맞아요. 좀 너무 많으니까 음. 좀 분류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이 보통 덕질을 이제 하게 되면 보통 이 캐릭터별로 다 갖추시거나 네. 아니면 좋아하는 캐릭터를 모으시거나 그렇기도 뭐 이런 하죠.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이제 설정을 예. 하시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워낙 많은 캐릭터가 있어서 그렇게 빈칸 채우기 식으로 모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부처, 보살, 천신, 나한 뭐 이 정도로 구별할 수 있으면 한결 수집품의 체계가 좀 잡히겠죠. 아, 네. 부처, 그리고 보살, 보살, 천신, 천신, 나한. 나한. 네, 아, 주로 요렇게. 이제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많고 주로 네, 그렇죠. 네, 뭐 천신과 나한님 같은 경우는 뭐 피규어로 나와 있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이 절에 가서 보시면 아,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구나 이걸 알게 네. 되면 훨씬 더 이렇게 재미있잖아요. 눈에 띄면 이제 득템. 맞아요. 눈에 띄면 맞아요. 득템하는 거고요. 아, 재밌네요. 네, 일단 부처님과 보살님 같은 경우는 차림새로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네. 차이가 나요? 부처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수행자이기 때문에 장식품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옷차림도 예. 굉장히 단촐하게 천 한 장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형태의 옷을 입고 계시고요. 이 보살님 중에는 사자나 코끼리를 타고 다니는 보살님도 계시잖아요. 예. 하지만 부처님은 자비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고 다니는 동물이 없어요. 물론 보살님이 자비심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네. 네. 그리고 부처님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세와 수인으로 좀 구별이 됩니다. 예. 부처님은 정말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계세요. 뭐 앉아 계신 분, 누워 계신 분, 네, 양반다리로 앉아 계신 분, 맞아요. 아니면 의자에 앉아 계신 분, 또 서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다양한 손 모양으로 이 자신의 이름을 또 알려주고 계시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수인들만 알고 있어도 아, 이분은 비로자나 부처님, 뭐 이분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네, 모을 때도 그 재미가 있겠네요. 맞아요, 재미가 있죠. 어머나. 자, 이렇게 저희가 일단 불교 굿즈 중에 불상에 대해서 또 저는 불상이라고 한 표현을 하다가 피규어라고 이렇게 또 단어를 살짝 바꿔보니까 네. 다르게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게 불교 덕질을 시작했었고 저에게 신심이라는 게 없으니까 예. 저에게는 구별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딴 거 좋아하게 되면 그쪽 피규어를 이제 모은다거나 그렇게 네네. 했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모았던 다른 피규어들과 불상이 섞여 있었어요. 한데 이렇게. 네, 네. 어머나. 그러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예. 각자 자리를 만들어 드리면서 좀 편안하게 계시라고 네네. 모시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좋은 장소에 그 불상을 딱 올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맞아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네, 그래서 또 아름다움이 또 이렇게 돋보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인현동이님들도 좋아하시는 불상, 뭐 피규어라고 해도 좋고요. 네, 꼭 한 번은 모셔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아름답기로 따지면 보살님이 참 아름다우시죠, 부처님보다는. 네. 이 굉장히 당시에 귀족을 모델로 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화려한 장식품이나 보관 그리고 또 이 지물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제 손에 어떤 물건 뭐 이런 것들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 수행자이기 때문에 네. 수행자의 차림을 하고 계시니까요. 이제 큰 분류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이렇게 그냥 예뻐서 뭐 멋있어 보여서 사는 거랑 또 다르니까 네, 공부를 네. 조금 하시고 굿즈를 모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처님은
자신을 본뜬 불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어.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 불상이 없이 그 상징으로만 부처님을 묘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리수나 뭐 네. 불좌나 뭐 양산이나 아니면은 아. 발바닥 모양이나 뭐 이런 것들로 부처님을 대신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시기를 무불상 시기라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이 불상이 만들어진 시기는 1세기 중반 이후라고 하는데요. 네. 정말 처음 만든 게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때 모습이 남아 있나요? 전 그게 궁금하네요. 어떻게 처음 만드셨을까가 네. 궁금해요. 네, 부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생기셨다라고 하는 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그 모양대로 만들면 사실은 굉장히 기괴한 형태가 나온다라고 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신화에 따르면 뭐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때 네. 오전왕이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이제 설법을 하러 가신 사이에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 그 부처님 모습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해요. 네네. 하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도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좀 잘생긴 사람이나 네. 아니면 자기를 닮은 사람이나 뭐 그럴 수 이런 있죠. 형태로 만들지 네.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 부처님 뵈러 이제 법당 가서 삼배하고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 그 평온하신 그 모습, 존재 그 모습 맞아요. 자체로도 마음이 우리가 평안을 얻고 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 부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궁금하기도 저도. 해요. 네네. 자, 굿즈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니까 저는 점점 더 소장 욕구가 올라와서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이예린의 노래입니다. 늘 지금처럼. 이예린의 늘 지금처럼 듣고 왔습니다.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매주 금요일 2부에 보내드리는 코너 2교시 교양 수업. 오늘은요 북칼럼니스트이자 작가 젊은 불자 박사님과 함께 지금 불교 굿즈 이야기 아주 재미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교 굿즈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그렇죠. 그림! 네, 그림이 있죠. 종류가 굉장히 많던데요. 맞아요. 이 사이즈와 용도에 따라 다양한 그림들이 있어요. 이 탱화라고 합니다. 이 티베트 불교 그림인 탕카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일단 이 불교가 종교이다 보니까 예.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정말. 가장 큰 것은 괴불인데요. 예.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행사의 경우에는 이 법당 안에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법당 밖에 야외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네. 엄청나게 큰 불화를 걸게 됩니다. 그게 괴불이에요. 이 평소에는 볼 수가 없어서 아쉬운데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중요한 괴물들을 돌아가며 전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건 굿즈라고 하기는 어려운 게 일단 갖고 싶어도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집에 둘 데가 없습니다. 예. 들고 가지도 못해요. 그럼요. 엄청나게 큰 집을 가진 네. 부자가 된다면 욕심을 낼 수 있을지도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법당 안을 장식하고 있는 탱화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위치에 따라 이름이 다른데요. 이 불상 뒤에 거는 탱화는 뭐 후불탱화, 뭐 신중단에 거는 탱화는 신중탱화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다르죠. 그리고 이 나무나 돌에 반쯤 조각해서 만드는 그림도 있습니다. 네. 근데 나무 같은 경우는 목탱, 뭐 목탱. 이 돌 같은 경우는 석조탱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그림과 조각의 이제 중간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변상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뭔가요? 이 탱화는 벽에 걸기 위한 그림이잖아요. 네. 근데 변상도는 이 불경에 그리는 일종의 책의 사파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불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다양했군요. 저는 이제 공연을 가면 아무래도 야외에서 영산제도 지내고 뒤에 공연을 들어가고 하니까 그 괴불을 이렇게 쫙 걸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의식도 치르고 공연도 하는데 그 앞에서 노래를 하면 뭔가 기운이 남달라요. 세상에 너무 부럽습니다. 다음에 초대해드리게 같이 네, 한번. 꼭 한번 보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참 멋있다. 우리 불교는 다양한 문화를 이렇게 꽃피울 수 있는 최고의 우리 한국만의 문화가 다 녹아 있지 않나? 라는 맞아요. 생각도 하는데요. 네네.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소리내는 불교 굿즈들도 좀 좋아해요. 어떤 게 있죠? 네, 이 제일 많이 아시는 굿즈가
목탁이겠죠. 예. 빼놓을 수 없죠. 네. 얼마 전에 큰 서점에 갔더니 고양이 모양의 아주 귀여운 목탁을 아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네. 책상 위에 놓고 마음이 심란할 때 두드려라 이러면서 이제 팔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 목탁은 예불용으로도 쓰고요. 뭔가 이제 신호를 할 때도 쓰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양간에서 밥 먹으러 오세요. 뭐 이럴 때도 네. 쓰고요. 네.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이 목탁이 물고기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걸 혹시 아셨어요? 목탁이요? 네. 이 오. 모고에서 발전을 했는데 네. 이 동그란 나무에 앞이 이렇게 가늘게 트여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틈의 끝에 이제 동그란 동그란 게 원이 두 가지 있어요. 구멍이 있는데 이게 물고기의 입과 눈을 상징한다고 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게으른 수행자를 경계하는 의미라고 해요. 네. 늘 네. 물고기처럼 깨어 있어라라는. 그것도 있고 네. 여기 나오는 설화가 네. 있습니다. 설아요? 어떤 정말 게으른 제자가 예. 네, 스승이 뭐라고 해도 계속 이제 그 말을 안 듣고 있다가 음. 죽게 되었대요. 근데 이 제자가 네. 어느 날 그러니까 물고기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 물고기로 태어났는데 이 몸에 큰 나무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이 스승의 꿈에 나타나서 나를 구해달라 이 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스승이 바닷가에 가서 이 제자를 찾아냈는데요. 네. 이제 그 편안하게 이제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가 나 같은 게으른 수행자들한테 경계의 의미로 내 아. 몸에 있었던 이 나무로 목탁을 만들어서 이제 그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제 내가 이제 예. 받은 운명을 이제 생각하게 하라. 뭐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 게으름과 아마도 관련된 네, 거군요. 네, 예. 네. 그 물고기는 눈을 감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 눈꺼풀이 투명하니까 사실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열심히 해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잠자지 정진하라. 말고 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아 와 재밌네요. 네. 그밖에 뭐 싱잉볼, 띵샤, 요령 이런 것들은 아마 불자 아닌 분들도 구입해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상할 예. 때 좀 유용하게 쓰고 있죠. 요즘 또 싱잉볼 명상도 많이 싱잉볼 하시고요. 예. 음. 저 또 같은 뭐가 경우는 있을까요? 네. 죽비가 있어요, 집에. 네. 죽비. 이 대나무의 한쪽을 길게 잘라서 만든 도구인데 예. 이걸로 탁. 때리면 엄청난 소리가 맞아요. 나잖아요. 그렇게 타격감은 없지만 소리는 맞아요. 커요. 그래서 이제 졸고 있는 수행자를 스승님이 그걸로 딱 때리면 이 네. 맞는 사람은 사실 이게 뭐 아프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화들짝 번쩍. 번쩍 눈을 뜨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네. 108배 할 때 그 죽비를 잡고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탁 치고 내려갈 맞아요. 때 네. 사실 그냥 이렇게 염주만 돌리면서 하면 조금 이제 뒤에 가면 힘들거든요. 근데 네. 탁 칠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드니까 네. 힘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와, 이렇게 다양한 또 소리나는 굿즈, 악기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네, 소리나는 굿즈도 한번 관심을 가져봤고요. 그리고 또 제가 관심 있는 예쁘게 또 뭔가 주얼리라고도 할 수도 있는 염주, 단주. 맞아요. 이게 일반 분들이 제일 접근하기 쉬운 불교 굿즈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왠지 피규어나 목탁 같은 건 정말 작정하고 사야 할 것 같은데 이 염주는 관광지에 있는 절의 종무소에 가서도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불자 아닌 분들도 손목에 염주를 하고 계시는 경우들은 많이 맞아요.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 진짜 예쁜 것도 많이 진짜 예쁜 게 나오고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불자 아닌 친구를 만날 때 불자가 아닌데 선물을 해주기가 좀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절에 갔다 와서 본인이 이거 사왔어 자랑을 하는데 괜히 내가 고정관념이었구나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불교 네, 굿즈인데 맞아요. 반성을 했던 기억이 좀 올라옵니다. 네. 사실 너무 예뻐서 그냥 팔찌로도 많이 하시지만 네. 이 수행 도구죠. 이 염불할 때 쓰는 구슬이라는 의미로 염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절하거나 염불할 때 숫자를 세는 구슬이라고 해서 수주라고도 하는데요. 수주요. 네. 이 108개를 엮어서 만든 목에 거는 긴 장주가 있고요. 예. 팔찌처럼 손목에 거는 것을 이제 단주 혹은 단주. 합장주라고 하고요. 예. 요즘에는 손가락에 끼우는 것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너무 이렇게 귀여운 미니 염주가 네. 있더라고요. 나무로 된 것도 있고 이쁘더라고요. 네, 손 심심할 때도 예.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양한 염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선물해도 좋을 것 같고요. 나를 위한 선물로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나씩 사는 거 너무 좋네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미 착착착 걸려 있는 게 약간
캐릭터의 느낌으로 오늘은 이 옷에 이 단주를 하고 가야지. 맞아요. 이런 재미가 있다. 게다가 스님 만나면 이렇게 예. 선물로 주실 때도 많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자, 이렇게 굿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굿즈들에 대해 상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박사님 좀 알려주세요. 네, 이 보통 불교 상징하면 연꽃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저는 매년 불교에서 하는 큰 행사인 연등회, 네. 연등회의 연이 연꽃연인 줄 알았어요. 아닌가요? 그게 탈연자래요. 네. 탈연이요? 네, 그러니까 타는 등인 거죠. 아. 네, 그래서 저는 연꽃 모양의 등도 쓰고 하니까 어머나. 연꽃이 있나 예. 보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음. 이 연꽃이 불교의 상징이 된 데에는 인도 문화가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연꽃이 이제 사랑이 받게 된 거는 진흙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그 연의 특성 때문이에요. 이게 불교의 가르침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뭐 번뇌와 보리, 생사와 열반, 중생과 부처 이게 본래 다르지 않다라는 가르침을 이 꽃 한 송이로 표현을 한 거죠. 네. 네. 연등이라는 의미가 등을 밝히는 거지만 이렇게 뭔가 불을 밝히면서 내 안에 번뇌를 없애는 과정이군요. 네, 아. 뭐 빈자 일등이라고 하는 설화가 있기도 합니다. 예. 부처님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막 등을 올렸는데 네. 아주 가난한 노파가 정말 자신의 모든 그 전 재산을 통틀어서 겨우 등 하나를 밝혔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등이 끝까지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막 이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정성 들여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빈자 일등이라고 네. 하는 그런 이제 그 에피소드를 쓰기도 합니다. 마음을 담은 게 중요하다. 네,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군요. 네, 그 밖에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나무인 보리수도 많이 볼 수 예. 있고요.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진리의 술에 박힌 법륜도 이런 오. 아이템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자 만자. 아시죠? 네네. 만자도 많이 쓰이는 상징인데요. 인도의 스바스티카에서 온 모양인데 이 나치의 상징과 비슷해서 오해를 사는 바람에 그런 게 요즘에는 있어요. 좀 잘 안 쓴다고 합니다. 그래도 옛날 보라에서는 아주 많이 볼 수가 네. 있어요. 뭐 길상, 만덕, 원만을 뜻한다고 하고요. 네. 예전에 누군가가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나쁜 의미의 글자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좀 속상했던 기억이. 속상했어요. 그게 아닌데. 그래도 요즘 다양하게 정말 연꽃 모양, 우리 불교를 상징하는 많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모티콘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네. 많아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네. 자, 저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김현성, 움직이는 꽃의 노래입니다. 무소유의 노래. 김현성, 움직이는 꽃의 무소유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무소유는 집착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고 불교 굿즈는 가지셔도 됩니다. 그쵸? 사실 부처님의 경지쯤 가면 이 무소유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아. 우리는 어쨌든 살면서 뭘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가지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단 그래도 집착하지 마시면 맞아요.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더 또 상징적인 네. 것들이 있다면? 일단 동물들도 볼 수가 있죠. 아, 네. 코끼리 좋아합니다. 맞아요. 예. 코끼리, 사자. 그러니까 아. 6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 같은 경우는 부처님 태몽에도 나왔던 네. 그런 동물이고요. 푸른 사자도 불교 굿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흰 코끼리는 제왕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네. 이 불교대학인 동국대가 학교의 상징으로 쓰고 있죠. 흰 코끼리를. 맞아요. 그리고 푸른 사자는 지혜를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처님이 앉아 계셨던 자리를 사자좌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하죠. 가장 강력한 동물이고 예. 부처님도 비유에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수타니파타의 구절이 있잖아요. 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너무 멋집니다. 비유가 진짜 심장을 때려요. 맞아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시적이에요, 아주. 네. 네. 시인이셨어요, 부처님은. 불교의 매력입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인연인가요에서 함께하는 금요일 2부 코너 2교시 교양 수업. 오늘은 불교는 왜 나만 빼고 재밌는 거 해 시리즈 불교 굿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께서도 소장하고 계신 굿즈 그 중에 어떤 걸 가장 좀 아끼세요?
와, 이 질문 정말 너무 아. 어렵네요. 이 처음 집으로 모신 불상은 인사동 골동품 가게에서 산 예. 백동보살님이신데요. 오. 지금도 이제 저희의 현관을 이제 지켜주고 계신데 가장 아끼는 굿즈라고 하면 너무 많은 게 떠오릅니다. 이 다들 우리 집에 오게 된 인연과 사연이 있는 터라서 하나하나가 다 너무 소중하죠. 근데 진짜 그렇네요. 수집을 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게 그냥 하나의 물건이다. 이것이 얼마나 비싸냐, 뭐 얼마나 희귀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오게 됐는가 이런 맞아요. 이야기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예쁜 염주도 이 염주가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비싼가 이거보다는 내가 이것을 어느 절에 가서 샀는가, 누가 네. 나에게 이것을 주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음. 그래서 참 우열을 가리기가 힘듭니다. 어려운 네. 질문이었네요. 엄마가 네. 좋냐 아빠가 좋냐. 오늘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아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의 주제 궁금한데요. 살짝 예고해 주세요. 네. 이 사람들이 제게 불교의 어떤 점이 좋은지 물어보면 사실 뭐 철학이 심오하고 문화가 풍부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제가 불교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음식 때문이 아닐까 사찰 음식.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 주에는 불교의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아, 다음 주 주제도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박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